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이렇게 옮기면서 검찰이 언제 박 전 대통령이 소환할지도 관심이죠.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재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언제쯤 소환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옮긴 지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예.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네. 다음 달 중순이면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이미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 한 20명 정도 되고요. 자, 그런데 검찰이나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박 전 대통령도 그 사람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예. 검찰이 자연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가지에 이르는데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 지금 변수가 조기 대선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굉장히 촉박한데 수사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사회 전체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고 있는 점은 분명 검찰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일정에 순순히 응한다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받은 10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휴일도 없이 훑어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해진 일정에 끝내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느냐입니다. 그 변수가 또 있군요. 어쨌든 대통령 직접 조사 검찰은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요? 네,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법권을 동원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청와대는 군사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든 청와대를 나왔든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거부한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은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는 청와대 경호실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아마도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달라진 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달라진 건 크게 없군요. 자,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이미 꾸려져 있는데 추가로 꾸밀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창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유 변호사 외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단으로 수사에 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고려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어디까지나 경우의 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조만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끝까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까요? 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검찰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사례도 있습니다.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 검찰은 전 대통령에게 검찰 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전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대응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가 무산된 바로 다음 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연행해서 안양교도소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양교도소에서 수사 검사들을 보내
12.12 쿠데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지금 사저 앞에 집결을 했는데요. 막아설 가능성 크지 않을까요? 네, 그 경찰청장을 지낸 당시 어청수 합천 경찰서장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전 대통령이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이 그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당시보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하면 이 같은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면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또 직접 검찰청사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죠. 네,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교적 시간 여유를 갖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출석을 통보를 했고요. 노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이동하면서 그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예. 자, 추재민 기자.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수들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자, 그럴 경우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예. 전직 대통령 사례는 아니지만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례 소환 통보가 무산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 원심을 확정을 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인 만큼 지금 검찰의 고민도 굉장히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수사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언제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수사에서 이미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선이 임박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그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그 수사 시기와 그 방법의 결단을 내려야 할 김수남 검찰총장도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검찰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와 조사 방법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 특수본 2기의 첫 브리핑인데요. 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주목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 기자였습니다.